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테마 무한을 세다의 첫 번째 시간으로 무한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의 역설 하면 제논의 역설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제논의 죽음에 관한 전설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 제논의 역설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제논은 매우 머리가 좋고 학식도 높았으나 성질이 괴팍하여 당시 대학자들의 학설을 꼬집어 비꼬기를 잘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왕에게까지 미움을 받아 무참히 처형되고 말았는데 그의 죽음에 2가지 전설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처형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왕에게만 직접 전해야 할 중대한 비밀이 있다고 하며 왕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왕의 귀를 물어뜯었는데 호위병이 칼로 목을 쳤는데도 잘린 목이 여전히 왕의 귀를 물고 있더라는 전설입니다. 두 번째 전설은 제논이 사형 은도를 받자 왕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이 책 속에 자기의 발표하지 않은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으니 직접 읽어보라고 하였는데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아 연신 침을 묻혀가며 책장을 다 넘겨보았으나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논이 나를 죽이려는 고약한 왕아, 너도 그 책에 묻은 독이 곧 몸에 퍼져 죽게 될 것이다 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제논의 첫 번째 역설로 아주 유명한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입니다. 거북이가 먼저 출발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아킬레스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입니다. 여기서 아킬레스는 우리의 발 뒤꿈치에 있는 그 아킬레스 건 할 때의 아킬레스를 말하죠. 자, 여기서 일단 달리기 시작하여 아킬레스가 거북이 있는 곳까지 도착하면 거북이 또한 얼마간은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거북이가 있는 곳까지 쫓아가더라도 또 얼마간 앞으로 이동하게 되어 이 상태가 무한히 계속되므로 아킬레스는 절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제논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아킬레스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요? 자, 제논은 무한히 많은 시간의 간격들의 합이 무한이라는 전제하에서 설명하였으나 무한급수의 합은 꼭 무한이 아니라 유한의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이 무한한 시간의 합은 2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를 아킬레스와 거북의 경주에 적용시켜 보면 아킬레스가 거북이 처음 있던 장소까지 쫓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1분이라고 하고 다음 장소까지 쫓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1분 또 그 다음 장소까지 쫓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4분의 1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분 만에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1000m 앞서서 출발했고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10배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 거북이가 달려야 하는 거리 X미터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가로 1번은 거북이가 이길 경우, 가로 2번은 아킬레스가 이길 경우, 가로 3번은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비길 경우입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북이의 속력을 A라고 하면 아킬레스는 10배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 속력은 10A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킬레스보다 거북이가 1000m 앞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000 플러스 X미터 지점에 이르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로 1번에서 거북이가 만약에 1000 플러스 X미터 지점에 이르는 시간이 아킬레스의 시간보다 짧으면 거북이가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A분의 X, 즉 거북이가 뛰어간 X미터, 그것을 속력 A로 나누니까 거북이가 1000 플러스 X미터 지점에 이른 시간이 되겠죠. 이것이 아킬레스가 1000 플러스 X미터를 10A의 속력으로 뛴 그 시간보다 작다 하는 것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가 9분의 1000보다 작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거북이가 1000 플러스 X미터 지점에 이른 시간이 아킬레스의 시간보다 길게 된다면 아킬레스가 이기므로 A분의 X가 10A분의 1000 플러스 X보다 크다를 잡아서 그때의 X는 9분의 1000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비기는 경우는 두 개를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X가 9분의 100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제논의 두 번째 역설은 이분법의 역설입니다. 모든 운동은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어떤 도착점에 도달하려면 중간 지점인 2분의 1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또 중간 지점인 4분의 1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무한히 많은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데 무한히 계속되는 일련의 운동을 유한의 시간에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자, 각각의 절반 지점을 통과할 때는 각 도착점을 통과할 때의 시간의 2분의 1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중간점을 지나게 되더라도 전체 거리의 2분의 1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 만에 결성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유한의 시간에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는 운동이 가능한 것이죠. 제논의 세 번째 역설은 화살의 역설입니다. 날고 있는 화살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시간은 최소의 단위인 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간은 시간 간격을 갖지 않는 특정 시각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순간에 날고 있는 화살은 자신의 부피와 정확히 같은 공간의 부피를 차지하면서 특정한 장소의 위치, 즉 정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자, 날고 있는 화살이 임의의 순간에 특정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즉, 특정한 순간에 정지 상태에 있는 화살과 운동하고 있는 화살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제논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에 화살의 위치를 파악해야 운동과 정지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운동이란 서로 다른 시각에 화살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를 뜻하고 정지는 서로 다른 시각에 화살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제논의 네 번째 역설은 경기장의 역설입니다. 경기장의 역설을 통해서 어느 일정 시간은 그 2배의 시간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경기장에 세 열의 운동선수들이 있다고 합시다. A열은 멈춰 있고 B와 C열은 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A, B, C 세 열이 세 번째 그림처럼 정렬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B열의 구성원들은 A열의 구성원은 1명씩 통과하는 반면 C열의 구성원은 2명씩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t가 2t하고 같다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역설은 B열의 구성원 입장에서 A열과 C열의 구성원을 지나는 인원수에만 국한해서 생각하고 그것의 시간을 부여해서 일정 시간과 2배의 시간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였으므로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다음으로 무한의 역설에서 또 하나 유명한 역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베르트의 무한 호텔입니다. 힐베르트는 독일의 수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현대 수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기하학을 공리화하였으며 힐베르트 공간을 정의하여 함수 해석학의 기초를 닦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당대 수학계의 지도자였으며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수학계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힐베르트의 무한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관광지에 무한 호텔이라는 이름의 규모가 무한으로 큰 호텔이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숙소를 정하려 했으나 관광지의 모든 호텔에 빈 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로 1번 그러던 중 부부가 무한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 역시 빈 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념하는 마음으로 객실을 요구하자 지배인은 물론 드리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빈 방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10,000원인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빈 방을 제공하겠다는 것일까요? 가로 2번 이번에는 단체 손님 100명이 왔는데 역시 지배인은 방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로 3번 이번에는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무한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자, 답을 살펴봅시다. 지배인이 각 객실에 이렇게 방송하여 모든 손님이 객실을 이동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가로 1번은 아까 신혼부부가 왔었죠. 자기 객실의 호수에 1을 더한 호실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방송하게 되면 1호실이 남게 되죠. 거기에 그 신혼부부가 묵으면 됩니다. 가로 2번은 100명의 손님이 왔다고 했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객실의 호수에 100을 더한 호실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방송하면 1호실부터 100호실까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이 묵게 되죠. 이번에는 가로 3번에서 무한한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객실의 호수에 2를 곱한 호실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방송을 하게 되면 홀수에 해당되는 무한한 호실이 남게 되죠. 그러면 그 무한명이 묵게 되면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